안녕하십니까, 김길선입니다. 실용절대주의 북한학 제3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번 시간에 이어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직속의 북한 국방과학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4월 13일 소위 화성포 18형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한 뒤 소위 전략무력의 획기적 강화에 특출한 공헌을 한 국방과학부문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김정은이가 높이 평가한 국방과학연구부문이 북한의 국방과학원입니다. 북한 국방과학원의 정식 명칭은 조선노동당 제2경제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조선노동당 국방과학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방과학원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 국방과학원의 창립연월일은 1964년 6월 24일입니다. 이날이 바로 김일성이가 국방과학원 부지를 잡아줬노라. 그래서 이날을 기념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북한의 군수공업 창립연월일은 1948년 12월 12일입니다. 이것 역시 김일성이 소련에서 넘겨받은 부품들로 첫 기관단총을 조립한 그것을 기념해서 강건, 최용건, 김일중과 함께 그 총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은 날을 군수공업절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원은 1960년대 초에 북한군 각 병종들에 널려있던 병기 수리 및 연구소를 통합해서 북한군 총참모부 직속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1970년대 중반 제2경제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그 산하로 소속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김일성 족속이 소위 비밀보장 명령에 따라 기존의 국방과학원 간판을 제2자연과학원으로 바꾸고 거기에 종사했던 모든 엘리트 집단이 군복을 싹 뺏기고 사민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대 초 당중앙 군수공업부가 신설되면서 김정일이 선두 마차론에 따라서 즉 군수경제와 국방과학을 쌍두마차로 두면 안 된다. 국방과학이 선두마차로 나가야 된다. 소위 이런 선두마차론에 따라서 이 경제위원회에서 독립해서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직속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후 김정일 시대 말기에 와서 국방과학원으로 다시 간판을 바꾸고 모든 그 분야에 종사하는 일군 대학 졸업 이상의 모든 국방과학자가 다시 북한군 군복을 입게 되었지만은 그 소속은 북한군이 아니고 당 군수공업부 소속으로 있다는 점 어느 가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국방과학원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해 드리겠습니다. 국방과학원의 유일무이한 주인은 김일성 족속입니다. 때문에 김일성 족속은 주요 무기 개발 임무를 줄 때는 직접 국방과학원에 나와서 직접 대면으로 지시하며 국방과학원과 관련된 인사사업 및 상벌권을 직접 행사합니다. 그리고 국방과학원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에 대해 기분이 좋아도 기분이 나빠도 툭 하면 국방과학원에 나타납니다. 실례로 1989년 11월 우리 어느 일요일 김정일은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축구선수단이 대한민국 축구선수단과의 경기에서 졌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나왔다. 일요일에 어쩌다가 쉬는 국방과학원 간부들과 중요 과학자들을 다 끌어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 김일성 족속을 대리하는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로부터 정책적 지도 및 감시 통제를 받습니다.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는 국방과학원에 대한 어떤 인사권도 상벌 권한도 가지지 못합니다. 어느 날 국방과학원이 북한군 군복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절대 북한군 소속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김일성 족속이 2000년대에 들어서서 국방과학원 종사자들에게 북한군 군복을 입힐 수밖에 없었던 절대적 이유는 식량 배급 제도 때문입니다. 군 계열로 식량 배급을 받게 해야
과학자 당사자들이 식량 배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반 사회 주민 식량 공급 시스템에서는 이들도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국방부하고는 모든 무기 개발에 대한 법적 책임은, 말하자면 판단은 당중앙 군사위원회가 군법회의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김일성 족속의 국방과학원 관리 시스템입니다. 다음 국방과학원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과학원의 임무는 김일성 족속의 소위 작전적 구상이 구현된 서형화, 경량화된 우리식 조선노동당식 무기개발, 모든 포무기 자동화, 자행화, 장갑화 실현, 전파전, 반전파전을 위한 장비 개발, 주체의 미사일 무기 개발, 군수공업의 자립성 강화를 위한 원료 재료의 개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17년 동안 이 주문을 달달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외워야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과학원 산하 연구기관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과학원 산하에는 지금 미사일 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공학연구소, 그리고 연관되어 있는 금속재료연구소, 각종 상용무기를 개발하는 정밀기계연구소, 각종 무전 이런 통신 기재들을 개발하고 있는 약정연구소 등 20여 개의 연구소와, 그리고 한 개의 특급 종합공장, 이거는 미사일 시험 발사용 무기를 기본으로 제작합니다. 군수공업부문의 만경대 약정기계 공장과 합심해서 한다는 점, 그리고 2개의 전문대학, 하나는 국방대학이고 하나는 약전공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과학원의 무기개발 방식, 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제시한 국방과학원의 무기개발 방식은 돌격대 방식입니다. 북한의 모든 분야, 모든 부문이 공개, 비공개 기관을 통틀어서 국방과학원만큼 돌격대가 많은 기관은 없을 것입니다. 김일성 족속이 현지 지도를 하면 무작정 그 날짜를 따서 과학자 돌격대를 묻게 딱 되어 있습니다. 10월 20일 과학자 돌격대, 4월 11일 과학자 돌격대, 11월 17일 과학자 돌격대, 1월 12일 과학자 돌격대, 돌격대가 바글거립니다. 김일성 족속이 현지 지도만 하면 그 날짜를 따서 새로운 돌격대를 묻습니다. 과학자 한 사람이 돌격대 감투를 몇 개씩 쓰고 있는 게 국방과학원의 실태입니다. 오늘날 김정은의 작태를 보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과학자 돌격대의 숫자는 아마 수십 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국방과학원 출판사에서 근무했던 17년간 과학자 돌격대 정치분과 돌격대 감투를 3개나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격대를 아무리 무어도 연구단계 끝, 제2경제위원회 양상단계로 이행, 이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놈의 돌격대들이 도무지 해단식을 갖지 못합니다. 아직도 연구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자 돌격대원들이 연구활동 방식은 과제가 끝날 때까지, 김일성 족속이 칭찬이 내려올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퇴근 못하는 남편과 자식을 위해 그 가족들이 십시일반으로 떡등 음식을 이따금씩 장만해서 현장에 보내줘도 얼마나 과학자들이 고단한지, 음식을 입에 문 채 쪽잠에 빠져드는 과학자들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 돌격대원들과의 취재 석상에 앉게 되면 몸에서 얼마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김일성 족속이 행사하고 있는 국방과학원 무기개발 추동 방식은 정치행사 조직입니다. 네, 이 방식입니다. 물론 김일성 족속이 모든 사업의 정치사업, 사상사업을 앞세우라는 불변의 정책에 따라 북한 자체가 정치행사 대국이지만은 국방과학원만큼 정치행사가 많은 기관은 없습니다. 단연탑입니다. 김일성 족속은 소위 조성된 정세의
대처하기 위한 작전적 구상을 운운하면서 국방과학을 꽉 틀어지고 시도 때도 없이 정치 행사로 돌복갔는데 그 사례는 이랬습니다. 김일성 족속 현지지도 기념일이 돌아오면 기념 행사를 조직하고 김일성 족속이 과제를 주면 그 관철 골기대의 정치 행사를 조직하고 이 과제가 한 달에도 여러 건씩 내려옵니다. 김일성 족속이 말씀이 내려오면 사상적 준비를 한다고 또 정치 행사하고 김일성 족속이 감사를 내려보내면 보답하겠다고 정치 행사하고 김일성 족속이 불만을 표시하면 참여한다고 또 정치 행사를 조직하고 김일성 족속이 동무들을 믿소 하면 믿어줘서 감사하다고 또 정치 행사를 조직하고 김일성 족속이 특별 중에 특별 과제를 내려보내면 사생결단 정치 행사를 또 조직하고 김일성 족속에게 선물을 상납할 때는 받아주십사 하고 또 정치 행사를 조직하고 김일성 족속이 선물을 내려보내면 백골난방하다고 또 정치 행사를 조직하고 시험 발사 나갈 때는 꼭 성공하겠다고 정치 행사를 하고 시험 발사에서 성공하면 김일성 족속이 독이라고 또 추함 정치 행사를 조직하고 시험 발사에서 실패하면 죄송하다고 또 정치 행사를 조직하고 과학자가 연구 도중에 죽으면 구입 목까지 다 하겠다고 또 정치 행사를 조직하고 등등등등등등. 제가 정말 10년을 매주 두세 건씩 이런 정치 행사 문건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제군연간 거의 한 달에 두세 번꼴로 무기시험 발사장 아니면 무기 전시장들만 찾아다니는 김정은이 작태를 보면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정치 행사 빈도가 더 높아가고 있겠구나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오죽하면 1990년대 중반 김정일이 왜 무기개발 과제가 자꾸만 지연되는가 이렇게 탁달질했을 때 당시 국방과학원 원장이었던 김학섭이 목을 내대고 정치 행사가 너무 많아서 과학자들이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발언 때문에 김학섭은 며칠 후에 국방과학원 원장 자리에서 정식 해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간 상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미사일 개발 역사를 간단히 알려드리고 김일성 족속이 죽으나 사나 개발해야 한다. 이것을 개발하지 못하면 남조선 해방작전에 돌입할 수 없다고 한 무기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걸 알려드리고 또 이란과의 공동연구를 진행했던 실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국방과학자들이 형편없는 생활상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 과오를 범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관리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낀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국방과학원 시스템만 잘 알아도 북한 체제가 성장이 가능한가 조락이도 가능한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들여서 구구절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